손녀를 재혼한 아들 집에 보냈다가 돌아온 날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날 밤 몰래 넣어둔 녹음기 속에서는 밥 달라고 하면 혼난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7세 김정희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손녀가 다녀올 때마다 이유 없이 울고 밥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손녀 김서아는 올해 7살입니다. 작고 여린 아이지만 평소에는 밝고 애교도 많아서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아들이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바뀌고 집이 달라졌으니 아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결정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며느리 박지은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단정하고 말도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도 차분하게 웃으며 예의를 갖췄고 저는 그 모습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서아를 그 집에 보내는 걸 허락했습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녀올게요, 할머니 하며 밝게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밝던 표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서아가 집에 돌아와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금요일에 아들 집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아야, 잘 다녀왔어? 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차려주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아는 밥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움켜쥐고 거의 숨도 쉬지 않고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봐 겁을 내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면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아야, 천천히 먹어도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순간 움찔하더니 제 눈치를 보며 더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배 많이 고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계속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아가 잠들고 나서 갑자기 아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왜 그래?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깜짝 놀라며 울음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잘못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꼭 감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이를 키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수없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입으로 듣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옷 안에 숨기기 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손에 쥐고 있으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밥을 허겁지겁 먹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 잘못 안 했어요 라고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다음 주말 저는 서아를 아들 집에 보내기 전에 아이의 옷 안쪽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아야, 다녀와. 할머니가 집에서 기다릴게. 아이를 보내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아를 보낸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괜히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고 시간이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토요일 낮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서아 잘 있지? 엄마 잘 있어요.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아니면 저만 모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녹음기가 들키면 어떡하나 아이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몇 번이나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드디어 서아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아야. 제가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허리를 꽉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집 왔잖아. 제가 등을 두드리며 달래자 아이는 조금씩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는 순간 저는
아이의 발걸음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힘없이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배고프지? 제가 묻자 아이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우고 밥을 퍼서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서아는 또다시 숟가락을 움켜쥐고 급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계속 퍼넣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빨리 먹어야 한다고 쫓아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아야, 천천히 먹어도 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먹었습니다. 손까지 떨리면서 밥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고픈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는 금세 지쳐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자마자 곧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숨겨두었던 녹음기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안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초나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옷이 스치는 소리와 작은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서아.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는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야, 김서아.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손에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있었지만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리를 놓칠까봐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말투에는 짜증과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밥 달라고 안 해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해요가 아니라 못 해요지.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긴 내 집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데 아니라고. 그 말이 끝나자 서아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려고 애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울면 더 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를 혼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겁주고 통제하고 위축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세게 내려놓거나 던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거 먹어.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기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서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이거 조금 더.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소리에는 분명히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언가를 밀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의 숨이 순간 끊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큰 울음을 참으려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반응처럼 들렸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를 끌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할머니한테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은 아주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숨을 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몰라야 돼. 그 말이 끝나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말하면 넌 여기 못 있어. 그 순간 제 손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여기 못 있다는 말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한마디는 너무 작았지만 너무 분명했습니다. 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기였습니다. 녹음은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식탁 의자가 끌리는 소리, 그릇이 치워지는 소리, 발걸음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재생을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녹음기에서 마지막으로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 그 말이 끝나자 녹음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밥 달라고 하면 혼난다. 여긴 내 집 아니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한 제 집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평범한 공간에서 지금 막 아이의 고통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저는 한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아야. 작게 불러봤지만 아이는 꿈속에 있는 듯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앉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손을 살짝 잡아보니 체온이 낮은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은 소리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아의 울음을 참는 소리,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차가운 말투. 저는 결국 새벽녘에 다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울음, 같은 공기. 그건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오늘 집에 있어? 오늘이요? 왜요, 엄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나 회사 가야 돼요. 집에는 지은이만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그 여자와 아이 둘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어제 들은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빈 그릇을 쥐고 있던 아이, 울음을 참던 목소리, 그리고 그 말들.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아이를 다시 그곳에 보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저는 가야 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까지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짧은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박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어제 녹음기에서 들은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아 어디 있니? 제가 바로 묻자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에 있어요. 낮잠 자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뒤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그녀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묘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감춰져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방 안 한쪽 구석에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빈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작은 아이가 구석에 웅크린 채 빈 그릇을 안고 있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라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그대로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왔어. 저는 아이의 등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박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왜 그렇게 안고 계세요?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애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요. 교육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육?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릇을 제대로 들여야 하니까요.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를 한쪽 팔로 안은 채 다른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지은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거 들어볼래?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음 옷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야, 김서아.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제 품 안에서 더 세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박지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녹음기 속 그녀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밥 달라고 안 해요.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내 집 아니야. 그 말이 흘러나오자 박지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면 더 혼나. 그 한마디가 끝나자 방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교육이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박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오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 그 마지막 문장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서아가 제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잘못 안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말은 녹음기 속이 아니라 제 품 안에서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건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박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이 아이 다시는 여기 못 둔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아를 품에 안은 채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리는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꽉 막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아는 제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옷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더 세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아이에게 들리는지 아니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버스에 앉아 있을 때도 창밖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아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한 컵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조금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도 돼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집이 아니라면 갈 곳이 없다는 듯한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제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분명히 상황을 알고 있는 말투였습니다. 서아 데리고 나왔다.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이에요? 애 데리고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녹음기에서 들었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아들의 숨소리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들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몰랐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애가 좀 버릇이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버릇이라는 말로 그 모든 일을 설명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릇? 제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밥 못 먹게 하는 게 버릇 들이는 거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 들은 거 다 녹음돼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다.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경찰 갈 거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서아의 숨소리, 울음, 그리고 그 말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휴대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복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라질까봐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서아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서 몇 번이나 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아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잠시 마음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더 강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날 정리해둔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재생이 잘 되는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다시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조금은 가라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여기로 와.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박지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불안과 초조함이 섞인 얼굴이었고 박지은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오해? 제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좀 예민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시 들어볼래?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은은 그 녹음기를 잠시 노려봤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김서아.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 달라고 안 해요. 서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긴 내 집 아니야. 그 말이 이어지자 저는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계속 흐르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몇 분이었지만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게 오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을 깊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지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무슨 말?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다 들으셨잖아요. 그 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쉬운 줄 아셨어요?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밥 달라고 계속 조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늦은 것이었습니다. 너 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아이 다시는 너희 집에 안 보낸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법원에도 갈 거고 경찰에도 갈 거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같은 평범한 하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박지은이 돌아간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서아를 깨워 간단히 식사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전날보다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병원 갔다 오자. 제가 말하자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고 따르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다시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후 상담도 이어졌습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혼나면 밥 못 먹어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끝까지 들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저는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거 아니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애가 힘들어하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까지인 줄은.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둔 거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한 번만 보게 해줘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서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던 아이가 이제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지 않고 계속 움켜쥐던 손도 점점 힘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주자 서아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먹어도 돼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천천히 먹어도 돼. 그 말에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서아가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아이는 가끔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울면서 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아이의 그 질문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이제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진실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모든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아는 제 보호 아래 지내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의 녹음기를 떠올립니다. 그 작은 기계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그 집에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절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일들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며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